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느껴지시죠 여러분? 저희 화면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성공 투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했는데 우리 김수정 앵커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먼저 출발 성공 투자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들이 열심히 닦아놓으신 애정이 담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젊은 피가 수혈될 만큼 또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참신한 시각을 계속해서 던져주실 겁니다. 앞으로 김수정 앵커와 저희 출발 성공 투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정 앵커를 맞아서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은데 맞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살짝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다우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 우려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반영됐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장 출발한 직후에 미국과 러시아 장관급 회담이 이번 주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다가요. 이 돈바스 무력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하루에도 1,500건,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공격이 서로 조금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 했고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다우지수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장 막판에는 푸틴이 미국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또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미국 CBS 측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 침공 계속 진행해라라고 명령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거지만 정말로 침공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사실 예측은 어렵긴 한데 아직까지는 해외 IB 국내 증권사에서는 뭐 대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데 의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신영증권의 의견인데요. 전쟁 가능성 큰 무력 충돌까지는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이슈를 살짝 제하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매도 실익이 없다. 조정의 8분 능선을 넘었다. 지금은 견뎌야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FOMC에 대한 전망은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0bp 인상 가능성이 90%에서 35% 정도까지 낮아졌다라고 하고요. 연간 금리 인상폭 전망 역시나 확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영한다면 조금은 더 견뎠을 때 3월 FOMC 지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또 고민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가장 낮았던 시기 1월 27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월 27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률 상위입니다. 1위권부터 20위권까지. 지금 하얀 글씨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노란 글씨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똑같죠. 경제재개 리오프닝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50% 넘게 올라왔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34%, 그 밖에 화장품준도 꽤나 상승률이 높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주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색다른 포인트로 지켜본다면 리오프닝주 더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색다른 포인트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방역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제로 코로나 완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정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방역을 세게 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오면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뭐 그 얘기도 접했었고 사실 아파트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와 빌딩 자체를 거의 2, 3주간 완전 폐쇄를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트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게 막는다고 하는데 그런 강력한 방역을 이제 조금 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 부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적 완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완화 움직임이 3월 양회를 기점으로 확실시 된다면 리오프닝주를 더 끌고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점검이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금통위 있죠. 대다수가 동결 전망을 합니다. 연속 금리 올리기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3월 FOMC 확인하고 가자라는 시각인데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 기조를 봤을 때는 이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우리 살펴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만 루머나 정확한 이벤트 일정들은 조금 구분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까먹기 전에 우리 또 지난주 어땠는가 살짝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올랐던 쪽은 이쪽인데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얘기 나오면서 재택근무, 원격진료 이런 쪽 주가 강했죠. 거리두기 일부 완화되면서 리오프닝주도 카지노 빼고 다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밖에 주류, 탈원전, 해운 등의 움직임은 비교적 괜찮았고요. 한동안 괜찮았던 정유나 LPG 쪽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조금 같이 타격받는 흐름 보였고요. 여전히 자동차 쪽 부진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 자동차에 대한 전략 챙겨볼 거고요. 반도체도 조금 힘을 내줘야지만 사실 우리 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와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슈로 SK하이닉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1년 만에 13만 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주주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1월 27일에 전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년여 만에 다시 13만 원 선을 회복한 겁니다. 금요일에는 13만 1,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사실 이 저점 대비해서 21% 정도 올라온 건데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6%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탄력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17만 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7만 원 선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15만 원이 먼저 아닐까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익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가져가자라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이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2월 달에 개인들의 움직임을 좀 볼 텐데 2월에 SK하이닉스는 개인만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3일부터 2월 18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요. 개인들이 1조 1,394억 원 파는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물량 이상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이걸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SK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개인인데 정확하게 주가와 반대로 갔죠. 팔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과는 주가가 같이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도대체 뭘 보고 샀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보고 샀는지 몇 가지 이유를 준비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얘기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의 키옥시아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면서 반사수에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핌을 개발했다라는 호재가 전해졌는데 이날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에 4% 정도 올랐고요. 개인들은 466억 원 차익 실현했습니다. 반면에 역시나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네. 분기마다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더 개선됐던 것 같고요. 이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 이슈 나오면서 아무래도 낸드 네. 쪽이 하이닉스의 약점이었는데 그게 인텔 사업부 인수하고 맞습니다. 개선되고 네. 이 이슈의 탄력을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건 네. 사실 지금 가격에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기존에 봤던 한 15만 원권? 그렇죠. 그래봐야 한 10몇 프로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들어가서 15%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지금 수익 난다. 이거보단 차라리 다른 탄력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증권가에서는 어때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볼까요? 목표 주가를 대부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특히나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각각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게 당장의 15만 원 회복부터가 먼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샀다고 얘기를 드렸고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럴 때 개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민영 앵커님께서 한번 꼭 여쭤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좀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볼게요. 그리고 뭐 굵직한 거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시간 외의 움직임에서 포착된 네. 이슈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감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의외의 종목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CBDC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자화폐 혹은 디지털 기기, 금융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시간 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탄력도가 조금 상당히 좋았는데 CBDC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왜 이들 종목이 움직이는가? 뭐 매번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살짝 넘겨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CBDC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화폐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죠. CBDC가 제도권 안에 제대로 행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화폐 개혁이나 신권 발행, 운영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ATM 기기 등의 교체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금융기기 종목들이 올라섰던 거죠. 하지만 이들 종목들도 우리가 선뜻 이슈 나왔으니까 사야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죠. 넘겨보시면 짧고 굵게 항상 흐름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발행했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라던가 혹은 한국은행이 이거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있을 때라던가 매번 이런 식의 반응은 보였습니다. 뭐 어떤 때는 한 달 사이에 120%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흐름은 짧고 굵게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 이번에도 이슈가 나오는 걸 생각해서 뭐 짧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를 포함해서 오늘 다룰 이야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앞서 다뤄봤던 이슈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또 저와 함께 네. 전략을 나눠가시게 될 텐데 저희의 첫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뭐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오르지도 않는 지가 너무나 오래된 그쵸.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 한켠에 자동차 한번 사야 되긴 하는데 이거 자동차 담아놔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죠. 자동차주에 대해서 빠지면 빠질수록 좋게 본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너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최근 증시가 저점 대비 어찌됐든 종가상 저점 대비 6%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월 25일, 6일 네. 기준으로 친다라면 근데도 현대차나 기아차 보면은 거의 신저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반등보다 상당히 약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일단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1월 유럽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진했어요. 예상 외에 매출이었고 한 4위인가요? 4위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 기아를 좋게 보는 게 내연기관 차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브랜드별, 그러니까 주요 자동차 브랜드별로
어떤 이미지가 좀 다르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장기화 된다라면 이것이 이제 공급망 충격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진짜 매 분기마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데 또 결국에 상반기에 반도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슈가 네.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가 지금 차가 없어서 인도가 안 되는 것뿐이지 생산만 잘 된다라면은 매출은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주요 이제 부품들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근에 보면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정상 가동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엄청 그 고밀도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SUV라든지 뭐 세단이라든지 신차 라인업이 계속해서 좋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글로벌 그 기업들 주가들도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하락을 한다라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흐름을 보는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느 정도 그쵸.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네.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현대차에서 한 사업장에서 한 40여 명이 동시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라고 네. 해요. 이런 것도 약간 생산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과만큼 코로나 그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차량 생산이 뭐 몇 달씩 지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단골 질문인데 사실 대표님한테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대표님께 드렸어요. 네. 그럼 대표님은 현대차와 기아 중에 뭘 살 것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매매에 녹이실 거예요? 뭐 1억을 다 삽니까? 네, 뭐 다 사셔도 되고 조금 아껴도 되고 근데 다만 오로지 현대차나 기아만 사야 된다. 현대차랑 기아만 산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한 80%는 기아에.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전기차 이슈가 간다라면 네. 결국엔 지금 자동차는 전기차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포드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전기차 계열사 이제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으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뭐 기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도 사실 8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면 기아 모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간대 분들은 조금은 더 기아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봤으니까 또 반도체 봐야겠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 탄력도가 요즘 상당히 좋은데 SK하이닉스는 매매 전략을 어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총 반도체 매출이 610조 정도 되거든요. 610조 조금 못 미치는데 올해는 한 11% 정도 더 성장할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뉴욕의 빅테크 종목군들 본다면 계속 쭉쭉쭉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하고 좀 그 생산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있고 또 최근에 뭐 시안 공장이라든지 또 일본 관련해서의 어떤 낸드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 이슈가 나온 것도 우리나라 기업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 2018년인가요? 그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달 라인이 생산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짧아야 3개월, 길면 뭐 한 4, 5개월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충분히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 부담이 해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각 기업별로 지금 재고를 계속 높이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매출이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부분들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에 급락세, 뭐 네. 한 번 하락하면 뭐 10%씩, 막 10%씩 하락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자체도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다른 그 업체에 비하면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같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거의 신고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우상향 기조는 열려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사이클 구조가 계속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이 짧고 상승 사이클이 길어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하락 사이클에서 조정이 깊지 않다라는 걸 본다라면 저는 조금 더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배당 성향 증가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저는 이번 달, 다음 달 초, 어쨌든 다음 달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2,600포인트를 훼손할 정도의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상반기가 저점이 나오고 한 여름 정도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 저점이고 한 여름까지 7, 8월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하이닉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이시면 좀 끌고 가는 것이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변동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살펴봤고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창의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 성장주가 부담된다면 정답은 조선주. 얼마 전에요.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될 때 브리핑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뭐 PNG 가스관 부담돼서 결국에 LNG 할 거고 그럼 조선주 수혜보지 않겠느냐 이런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뭐 조선주가 딱히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조선주 괜찮나요? 뭐 전 조선주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밀었던 섹터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또 조선주. 리오프닝의 네. 거의 대표셨죠. 그렇죠. 조선주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솔직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보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6개월, 뭐 7개월 흐름을 보면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좀 밀리는 듯 하지만 저점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신규 수주 모멘텀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고밸류를 그전에 받았었던 부분들이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기조를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그런 것이 꺾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밸류라든지 저퍼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데, 조선주들은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인데,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저밸류로,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럼 턴어라운드라 그러면 조선 섹터가 가장 으뜸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래서 그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정말 빠르면 9월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주가 수준을 좀 안정화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유가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 넘어갈 것이다.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한 $120도 예상을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거나 이게 전면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면, 그랬을 때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신규 수주가 나온 게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100가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했었던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잡고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종목군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해양 플랜트에 조금 강한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주목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형 조선사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뭐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이들 기업은 좀 올랐다 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좀 매수하기 좀 부담되지만 저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에서 하락한다고 해서 뭐 얼마 더 하락하겠습니까? 그냥 좀 분할 매수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잡아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스픽,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앞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까지 전략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잘 참고하셔서 이 투자 전략에 녹여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